안녕하세요. 토요일 스페셜의 김동우입니다. 이 시간은요, 늘 매주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렵다라는 건 아마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잘 알 것 같으세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아마 많은 분들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거 아닐까 싶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약간 좀 보이지 않는 미래. 요즘 타운 안에서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힘들다, 비즈니스 안 된다, 나 은퇴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지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을 자주 뵐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한번 모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다시 요청을 해주셔서 3명의 파워 여성분들과 함께 저희 한인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토픽들이 되겠죠. 부동산, 재정관리, 그리고 융자에 관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여기다 포장도 하지 않고요, 정말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또 어떻게 변할 건지, 우리 일상 속에서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는지를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좀 놓치지 마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돈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은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현재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금전적으로 말이죠,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귀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의 뭐 경험만 다 합하더라도 어마어마한데요. 부동산계의 AI, 재정관리 쪽에 또 AI, 정말 똑소리 나는 분들 3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뉴스타 부동산의 명예부사장 소피아장 대표님, 그리고 재정관리사 제스민 서 대표님, 그리고 융자 전문 몰게지 어드바이저 크리스틴 신 3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저희가 뵌지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안에서 한 달 동안에도 융자라든지 이자라든지 부동산 상황, 재정사, 이게 너무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2020년도 상반기를 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좀 예상,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저희 청취자 여러분, 정말 좋은 정보들이 오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타운 안에 퍼져 있는 소문부터 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떤 소문일까요? 크리스틴 신, 네. 예, 저희 어드바이저님. 예전에 Dream for All라는 보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이잖아요. 맞죠. 이게 어떤 거였었고 어떤 상황이라는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그게 대략 두 달 전에 예. 나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한 2주 만에 소진이 돼버린 와. 그런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었어요. 예. 다운페이가 없어도 첫 집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다운페이를 보조를 해줌으로써 네. 그분들이 이제 첫 집을 사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던 정말 기가 막힌 프로그램인데, 예. 이게 나오자마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2주 만에 이 모든 펀드가 다 소진이 됐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 준비하셨다가 그렇죠. 신청서 넣지도 못하고 좌절하신 분들이 꽤 많이 네, 계시거든요. 심지어 신청서 넣으셔서 사전 승인서까지 다 받아 놓으신 다음에 네. 집을 못 구해서 밀려서 아예 이 어퍼튜니티를 루즈하신 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꺼내드렸냐면, 타운 안에 드는 소문이 말이죠. 네. 이게 다시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캘하파라는 기관에서 네. 지난주에 officially announce를 했어요. 그래요? 어피셜한 겁니까? 네네, 또 다른 오. $200 million 펀드를 네. 곧 풀 것이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언제 풀릴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정확한 시기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 네, 시기는 발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건 확실하니까. 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저희 청취자분들도 이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셔서. 그렇죠. 지난번 같은 그런 이제 어퍼튜니티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그러면 네.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지금부터 은행권하고 론 오피서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셔서 네. 미리 사전 승인서를 받아 놓으시고 예. 또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홈 바이어 에듀케이션이랑 이런 것들을 또 교육 받아놓으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교육을요. 근데 지난번에는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에 이 교육 프로그램조차도 엄청 밀려서요. 네. 못 받으신 분들이 수두룩하세요.
신청은 했는데 받아야 되는 예, 기회를 못 받아요. 예,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열릴 것이니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예, 사전 승인서를 제대로 받아 놓으시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풀림과 동시에 바로 집을 사시는 거를 저는 권장해 드려요. 일단은 준비를 잘 해놓으셔서 이 프로그램도 신청을 바로 들어가시고 그렇죠.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동시에 좀 물건도 좀 봐야겠네요. 어떤 집이 그렇죠. 나와 있는지 쇼핑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일단은 내가 얼마큼까지 융자 금액이 나올지를 먼저 아신 다음에 네. 그것에 따라서 지역이랑 이런 걸 선별을 해주셔서 소피아 장 선생님 같은 부동산 전문인을 네네. 통해서 네. 지역을 먼저 이렇게 쇼핑을 하신 다음에 네. 프로그램이 나옴과 동시에 바로 네. 오파를 집어 넣으셔야 돼요. 이 크리스틴 신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 시너지 원 랜딩이라고 미국에서도 아주 몰개지만 전문으로 하는 미국 그 큰 대형 회사인데, 제가 전화번호 일단 안내해 드릴게요. 직접 전화하셔도 됩니다. 714-651-9156, 714-651-9156번으로 전화하셔서 주말이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하시고 저 이거 준비해야 돼요 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이거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제가 보기에는 경험이 많은 분들하고 빨리빨리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많이 해보셨죠? 많이 해봤죠. 전문입니다. 이거 전문입니다. 전문입니다. 예. 집 살 때 가장 고민되는 게 사실 다운페이 해야 되는 목돈이 없어서 좀 고민들 그렇죠. 하시는 건데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크리스틴 신 어드바이저에게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라요. 714-651-9157, 714-651번에 9156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소피아 저희 부사장님. 네. 부동산에 물건이 없다는 얘기가 자꾸 돌아요. 아, 네. 집이 있어야지 살 텐데.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나마 물건이 많이 나왔으면은 집값이 지금 많이 좀 올랐죠. 그랬을 텐데 네. 내려갔을 텐데 네. 그나마 지금 물건이 없으니까 네. 그나마 지금 경쟁이 붙어서 그게 지금 많이 안 들어가죠. 물건,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집들이 그만큼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없다는 네네네. 얘기인가요? 공급이 없죠. 네. 그럼 집값도 많이 올랐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자가 높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는 않죠. 근데 많이 올라가는 데도 있어요. 북가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90몇만 불에 나온 게 120만 불에 팔리고 그 정도로 그렇게 팔리고 있어요. 95만 불에 났는데 120만 불에 팔린다고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저희가 어떤 캘리포니아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도대체? 예. 네, 예. 캘리포니아는 아직 그런 게 않은 이유가 하여튼간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애매한 상황이니까 이 지금 앞으로 후반기에는 네.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 그래요? 후반기에. 네, 그렇죠. 지금 이자가 제일 중요한 거는 융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몰게지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길래 이렇게 부담을 느끼시는 거예요? 한 2주 전만 해도 예. 한 6.5 정도 예. 봤을 텐데 지난주에 6.8 정도를 올라갔다가 이번 주는 거의 7%대로 상승이 된 상태예요. 어마어마하죠. 7%요 네. 몰게지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못 사니까 예. 지금 이자를 그만큼 내면은 100만 불을 샀을 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네. 4%였을 때와 예. 7%였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페이먼트요? 100만 불 페이먼트가 한 1,500불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 달에 네, 하나 100불 1,500불씩이요. 차이, 네, 1,500불 차이. 와, 이건 한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네, 금액인데 그렇죠. 1,500불이면 1% 오를 때마다 한 500불씩 올라가더라고요. 페이먼트가. 한 번씩 자동차 올라갈 한 때마다. 세대 값이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한 네, 달에. 그쵸. 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몰게지 이자로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홀드를 하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아직도 집을 사시는 분들이 네. 좀 많이 계시다. 그렇죠.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집이 모자란 상태에서도 남가주가 지금 아직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휘청휘청하는 이유는 네.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바이어가 그나마.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거지. 만약에 바이어가 많은데 네. 이렇게 물건이 없고 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나마 몰게지 레이시 조금 도움을 주고 있는 거네요. 어떤 면에서 네, 본다 그럴 그러면. 수도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부동산 시장 하반기로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거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장 많은 질문들이 이거실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지금 지금 사요, 말아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그거는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가정을 한 시나리오를 했을 때 네. 가격이 내려간다, 가격이 올라간다, 아니면 가격이 계속 유지할 거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잡아봤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집값이 올라갔을 때 가정이에요. 집값이 올라갔을 때는 네. 개인 소득이 올라가고 네. 그리고 실업률이 내려가야 되고 네. 그리고 고용이 탄탄하고 그러니까
가장 좋을 때죠. 그때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페이먼트도 못 하고 그러면 어차피 아예 못 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좋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또 모기지 이자도 내려가야 되고. 네. 그리고 평균 지금 제가 보니까 40년 평균 이자가 7%예요. 그런데 40년. 네, 40년 지난 40년 동안 네네. 평균 이자를 봤을 때 7%가 평균 이자예요. 그럼 지금 그렇게 높은 그쵸. 거는 아니, 평균이네요 지금. 네, 평균인 거예요. 지난 그렇지만 40년 이제 동안에. 그렇죠. 근데 40년 전엔 집이 한 15만 불, 20만 불. 그렇네. 그렇지만 예. 지금은 집이 100만 불 이상이잖아요. 웬만한 예, 집. 웬만한 집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인건비가 올랐다 그래도 네. 그 인건비에 오른 거와 그 가격 집값 오른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페이먼트가 힘든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22% 이자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자가. 아니 저희 이자가. 부모님도 예전에 네.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0%대였다 뭐 이런 얘기 하셔서 네, 네. 별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같은 세대는 네, 그렇죠. 2, 3% 얘기하다가 10% 얘기 나오면 까무러치는 네, 얘기거든요. 그쵸. 네. 아무튼 뭐 이런 상태고. 네. 그럼 집값이 내려가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에는 어떻게 보시는 그럼 거예요? 거꾸로죠. 거꾸로? 이제 예. 개인 소득이 올라가고 네. 부채가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크레딧 밸런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꾸 크레딧 카드를 쓰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개인의 인컴이 낮아지고 페이먼트도 할 수도 없고 네. 그렇게 안 좋은 경우에 이제 집값이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원하는 것들은 이제 바이어 쪽에서 이제 내가 이제 바이어의 그럼요. 경우에는 예, 이제 가격이 내려 상정을 했을 때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네. 이제 바이어가 내려가고 이제 수요가 올라가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상황이 좀 안 좋아지길 바랄 수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는 집을 하지만, 네, 네. 그렇죠.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이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진짜 어느 누구도 제가 진짜 공부를 하고 막 유튜브를 보고 그래도 누구도 쪽지게처럼 딱 답변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뭐 벌써 뭐 떼부자 됐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제일 저는 생각했을 때 가만히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은 정부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나라에서 이거를 좀 조정해 주지 그럼요. 않으면. 예. 네. 이자를 갖고 뭐 정부에서 올리면 내려가는 거고 내리면 올라가는 거고 그런 거 그게 거의 80% 90%를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네.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현명한 거는 그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외곽 지역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듣긴 네, 했었어요. 그쵸. 사실. 외곽 예. 지역. 뭐 특히 팜스프링 이런 데도 집값이 엄청 모든 올랐다고. 데가 다 올랐죠. 아니 근데 사실 네. 몰기지 이렇게 올라가면 집에 대한 게 판매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융절하시는 크리스티신 어드바이저님은 이 필드에 계시니까 융자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는 지난 한 6개월을 봤을 때요. 네. First quarter 네. 제 1분기 때는 바이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없었어요. 1사분기 때는 얼었었고. 1사분기. 예. 예. 근데 이제 2분기 때 네. Dream for All이라는 예. 프로그램이 이제 등장함으로써 네. 갑자기 이제 불이 너도 붙기 시작했구나. 너도 나도 아. 다 한번 집 한번 사보자. 네. 라고 이제 이게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때 집 못 사신 분들이 이제 제 3분기 때 움직이실 거예요. 예. 그러면 답은 어떻게 보면 집값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거. 절대 안 떨어지죠. 네. 바이어는 엄청 많아질 거면 예. 많아질 건데. 바이어는 더 많아질 네. 거고. 어허. 바이어가 많아진다는 소리는 컴피티션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거고. 아니 두 분은 실제로 그리고- 그래서 집값 네. 떨어지고 기다렸던 분들이 굉장히 후회하고 계시다는 분들 엄청나죠. 많이 계셨다는 네,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리스팅을 좀 갖고 있고 이제 시장을 보면은요. 네. 집 5개 중에 4개 정도는 좀 주춤하고요. 네. 그리고 집이 진짜 매력이 있고 네. 진짜 좀 가격이 좋게 나왔다. 그러면 아직도 경쟁이 붙어서 뭐 5명, 10명이 오퍼가 들어가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100만대 미만 집들은 네. 복수 오퍼가 엄청나게 쌓인다는 네네. 이야기 들었어요. 네네. 100만대 좀 넘어가면 그래도 부담들이 네네. 되시니까. 네.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 더 시간 지나서 사봐야지, 조금 더 시간 나서 좀 가격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그때 가서도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디맨드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진짜 이거는 기다려서 좋을 거는 거의 없다라는 좀 생각이 되긴 자, 하네요. 6개월 전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지금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둘 걸.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 제스민 서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돼요. 저희 재정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사실은 모든 그림을 다 보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습니다.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이게 지금 뭐 부동산, 주식 이거를 지금 다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님은 예.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되고 어떻게 지금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은 불안감이 제일 큰 문제인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감을 가장 큰 느끼는 이슈가 네. 최근에 있었던 그 상업용 부동산들의 붕괴. 커머셜 커머셜 붕괴가 지금 4번째까지 일어났었죠. 최근까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까지 예. 붕괴가 되면서 은행들이 이렇게까지 될 정도였으니 그렇죠. 뭐, 예, 그리고 예. 근데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상업용 은행 중에서는 14번째 하는 은행이에요. 굉장히 큰 거죠, 미국 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브프라임 사태하고 비교되는 게 뭐냐면 그때는 네. 28개인가 29개의 은행이 무너졌는데 네. 그 자산 규모가 네. 지금 무너진 은행 4개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형 은행들이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사태가 사실 규모로 보면 훨씬 더 큰 훨씬 거예요. 크죠. 이렇게 심각한 거였구나, 이게. 근데 이제 네. 결국은 은행을 움직이는 것은 자산의 유동성인데 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은행에 돈 놔두신 분들 한꺼번에 돈을 다 찾아가고 뱅크런. 예, 그리고 내가 대출해 준 돈은 회수가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자산 유동성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은행이 부실해지는 건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대출이 안 되는 그 부실 대출권의 많은 그 것을 상업용 부동산으로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커머셜. 예, 상업용 부동산이고 네. 지금 두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캘리포니아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레지던셜에서 오질 않아요. 커머셜에서 오죠. 아. 네, 커머셜에서 오는데 네네네. 결국은 이제 그러면은 무엇을 이제 캘리포니아 하면은 그래도 부동산 투자해서 자산을 불리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동네로 생각했는데 그랬죠. 한마디로 건물주가 매력이 없어지죠. 아, 이게 내가 떠안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렇죠. 생각에 예. 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그러지 없죠. 않고 실질적으로 그 공실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유지가 힘들어요. 지금 많은 맞아요. 신문 집도 기사 그래요. 보시면 그렇고요. 네. 집도 그렇죠. 집주인이 별로 매력이 없어요. 맞아요. 네. 집값 왜냐하면 오르죠. 맞아요. 이자 높지. 집 페이멘트가 한 5, 6천 불 되거든요. 네. 6, 7천 불 이렇게 돼요. 100만 불이 넘으면. 그런데 렌트는 줘봤자 4, 5천 불. 그렇죠. 그 이상은 마이너스.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니까. 마이너스인 거를 지금 투자를 절대로 안 하죠. 지금은 그러네요. 투자할 그러니까 때가 내가 아니죠. 정말 어떻게든지 살 집이 아니라면 네.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용으로 집을 구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지금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은행은 불안하고 네. 부동산은 재미가 없고 그럼 나의 쌈짓돈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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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땅에다 묻어둬야 됩니까, 현금을? 아, 그러면 내 묻어둬야 됩니까? 물가 상승률이 8, 9%인 지금 현세에 10%씩 잊어버릴 각오를 하시고 네. 벌지도 못하는데 그러실 거면 땅이나 묻어두신다며. 냉장고, 네. 비계 밑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마는 예, 예. 그걸 안 하신 분 아무도 없고요. 네. 그래서 가장 크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하셨던 분들은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많으세요. 좀 안전한 거 원하시니까. 예, 근데 은행에 가자니 은행 불안하다. 네. 그리고 은행의 이자율이 지금은 그래도 좀 낮지만 또 그것이 길지 않다는 걸 안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시는데 네. 예,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올 곳은 이제 보험권밖에 없는 게 맞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보험회사 망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자산의 유동성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험 드신 분들이 한 번에 다 돌아가셔서 그 보험 거부를 정말 타기도 그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재앙이 예, 하기 예, 쉽지 예, 않고 예, 예.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있는 돈을 다 뺀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은퇴 자금들이기 때문에. 보험은 또 해지를 해야 되니까 또 페널티가 있어서.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보험이라는 거는 사실 돈 조금 넣고 프로텍션 플랜 받는 건데 맞아요. 해지해서 그거 써먹을 만한 돈 못 받으세요. 아, 그쵸, 그쵸. 예.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재정 관리 전문인으로서 해주시는 어드바이스는 지금 마켓의 트렌드가 부동산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지만 좀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보험권으로 좀 많이 이동하시는 보험권으로 건가요? 많이 가시죠. 옛날에는 한 20만 불, 30만 불 정도 갖고 부동산 투자 해볼까? 네. 라는 분 대단히 많으셨는데 그 돈으로 택도 없어요. 무슨 투자에 30만 받고 지금 같은 집값에 요즘 뭐 2, 30만 지금 불이면 이자율에 네. 공실률도 별로 없는 좋은 지역에 집을 사서 집주인이 되시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은 그 돈을 굴려서 내가 건물 하나를 샀을 때만큼의 효과를 어떻게 보는가 그런 플랜에 대한 문의가 많고 네. 실제로 저도 그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네. 손님들에게 현금 자산이 이렇게 투자했을 때하고 부동산 대비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를 많이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보험 쪽으로 하실 분들은 또 그렇게 어드바이스 해주실 수 있지만 사실은 상담을 해보시고 나서 이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커머셜 쪽에서도 지금 좀 베네핏을 받을 수 있거나 부동산에서도 어쨌든 간에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잠시 한번 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아까 지금 저희 제스민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 부동산에 워낙 이런 위기 혹은 불안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못 한다라는 거 하는데 이건 필드에서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맞는 트렌드인가요, 이게? 지금은 사실 투자하기는 좀 애매한 시절이에요. 여기서 전문가분이 애매하다라는 건 어렵다는 이야기죠, 사실. 네. 저도 사실 네. 뭐 제 지인이 지금 뭐 어디 투자한다 그러면 좀 기다리라 그러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용으로 보신다면. 그렇죠. 근데 뭐 내가 사는 집이라면 요즘 렌트비 너무 비싸니까 일단은 사서 페이멘트를 하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거의 100% 집값은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집 사가지고 뭐 그다음 뭐 1년 후에 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 이자가 내려가면 또 재융자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은 지금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앞으로라는 모든- 단어 잊어버려야겠네요. 모든 형편이 된다면 네. 왜냐하면 맨날 내려갈 때 기다리고 이자 갈 때 이자 내려갈 때 기다리다가 10년 20년 동안 집 못 사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렌트비 낸 거 계산하면 아마 집값 반은 페이오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걸 무시 못 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집값이 많은 매매가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옆집에서 만약에 이혼을 했어. 그래갖고 급하게 팔어. 그래갖고 막 10만 불에 그냥 급하게 팔아버렸어. 네. 그러면 그런 집 하나 때문에 네. 그 동네 12채 정도는 집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예. 네. 1마일 안에 이제 네. 그 비슷한 집 가격을 보고 팔린 가격에 그게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가 어떻게 뭐 집값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뭐 판단은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올 하반기는 내 생각에는 이런 내 옆 동네에서 옆집에서 얼마에 파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고 하지만 약간 주춤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럼 어쨌든 소피아 저희 부사장님도 집 구해주는 거, 내가 살 거, 네. 팔 거 이거 다 어쨌든 해주시는 거고 전 네네. 지역을 다 커버해 주시는 거죠? 그쵸. 예, 네. 캘리포니아는. 네. 낮 캘리포니아가 북까지까지는 못 날아가 보고 그렇군요. 이 남가죠. 서든 캘리포니아. 서던 캘리포니아. 아니, LA 요즘 캘리포니아 근처와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타주도 연결은 해주십니까? 연결해드리죠. 저희 다 우리 알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네. 네트워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좋으신 분 연결해드리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까 저도 잠깐 이야기해봤는데 네. 타주도 집값 오른 건 마찬가지라면서요. 네, 많이 올랐어요. 지금. texas가 제 남편이 텍사스 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처음 만났을 때 2년 전에는 네. 30만 불, 40만 불 집들을 보니까 네. 막 새 집에 네. 2,500, 3,000 스퀘어풋 우리 되더라고요. 진짜. 예. 네. 그리고 뭐 4,000 스퀘어풋도 가끔 있고. 그렇게 많이 그러더니 알고 계시죠? 요즘은 네. 그래도 5, 60만 불은 줘야지 그 정도를 사더라고요. 2년 만에 거의 2배가 네, 올랐다고 거의 봐야 돼요. 60%막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뭐 되게 이야, 많이 올랐더라고요. 텍사스도 시장이 이렇고 네. 아까 그리고 제가 드린 이야기하면은 이 프로퍼티 텍스가 네. LA 캘리포니아보다 훨 높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2.5% 정도 된다 그러고. 프로퍼티 텍스가 2.5%예요. 네, 그리고 와, 뭐 세다. 그 내 산 가격이 아니라 현재 가격에 그렇게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샀던 가격에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보통 1% 1.몇% 좀 넘게 내잖아요. 네, 그리고 내 샀던 가격으로 이렇게. 근데 하는데 여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네네, 계속 거기에 그렇게 맞춰서 들었어요. 프로퍼티 텍스가 네, 올라가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꼭 이게 타주에서 가신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크리스티신 어드바이저님 아까 Dream for All 몰개지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요거는 만약에 신청하신다면 얼마까지도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그거는 이제 인컴에 따라서 틀린데요. 네. 기본적으로 1년 소득이 네.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18만 불 네. 미만인 분들, 네.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23만 5천 불 미만인 분들이 인컴이 요 인컴이 위에, 예. 1년 소득이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어플라이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 소득 대비 빚 같은 거를 또 저희가 계산을 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LA나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네. 1.1 밀리언짜리 집을 네. 20% 보조를 받고 네. 나머지 금액을 레귤러 융자를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맥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를 보조받을 수 있다. 그쵸. 한 그게 20만 불 정도 예상하면 되겠네요. 100만 그죠. 불짜리 집이라면. 거진 한 1.1 밀리언 달러짜리까지도 갈 수도 있으세요. 뭐 80만 불 집이라면 한 16만 불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계산을 네. 해주시면 되고. 그렇죠. 100만 불이라고 그러면 20만 근데 불 나중에 정도. 그거를 갚아야죠. 네네. 갚긴 대강 갚아야 되는 그럼요. 거죠. 공짜 돈은 아니에요.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네. 나중에 집을 파실 때나 재용자를 하셨을 때에 되갚아 주셔야 되죠. 빌린 그쵸. 돈은 빌리시는 거예요. 빌리는 거긴 하지만 이게 페이멘트는 그래도 없는 빌리는 돈. 네, 이자도 그냥 없고, 빌림만 그쵸? 받다가 다시 네. 팔 때 다시 돌려주면 되는. 그쵸. 아유 그것만 해도 넙죽 그죠. 받아야죠. 그럼요. 무슨 이자도 없잖아요. 그죠? 그쵸? 없죠.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20% 외에 또 론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크리스티신 어드바이저님의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해주시지만 그 드림 포 이런 것도 보조 프로그램도 도와주시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 나머지 뭐 80만 불을 더 론을 받아야 된다. 그죠. 이 론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는 네, 거구나. 그러니까 1 밀리언짜리 집을 사시게 되면 20만 불 다운페이 보조 받으시고요. 네. 그것도 저희가 해드리고 네. 나머지 80만 불 융자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아하. 80만 불 융자에 대한 페이멘트를 내가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는지를 저희가 또 봐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스톱에서 끝나야 되네요. 몰개지 같은 경우는 여기 그렇죠. 했다가 여기 했다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만약에 제가 세 분에다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만 하나만 기억하셔도 세 분은 다 통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셔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몰개지 관련해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크리스틴신 어드바이저님입니다. 전화번호 714-651-9156 714-651-9156이고요. 저희 뉴스타 부동산의 소피아장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 213-326-7754 326번에 7754번 326번에 7754번 그리고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제스민 서 대표님과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그럼 아까 보험이라든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제스민 서 재정관리사 대표님 전화번호 213-503-5333 213-503-5333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세 분을 함께 모시는 이유가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재정 관리하는 거랑 커머셜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 커머셜 부동산이던 개인 집이건 뭐 아까 전에 여러 가지 투자건 이게 지금 다 한꺼번에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 가운데 한 분만 연결되신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이 재정이라든지 부동산 이 관리에 대해서는 한 번에 다 끝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모신 거니까요. 문의하시면 되겠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올해 그러면 하반기에 대한 예측 그리고 또 뭘 그러면 준비하고 어느 쪽으로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갖고 계시면 내 투자비를 좀 이쪽으로 한번 돌려볼까?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팁을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토요일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3명의 파워 여성 3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화를 일단은 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버짓이 이 정도인데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요 정도의 투자할 돈이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몰개지가 이런 상황인데 이걸 일단은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게 해서 팁을 받으시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재정 관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저희 제스민 서 대표님과 함께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대표님 그러면 사실 요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심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맞습니다. 한동안은 뭐 주식 열풍이 불었다면 그럼요. 그것도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예.
요즘은 어떤 어드바이스를 그럼 좀 많이 좀 해주시는 그러니까 편이세요? 이제 주식이라든가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목적은 그 돈 불려서 은퇴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집주인 돼서 세 받아 먹고 은퇴하시고 싶으신 거 페이업하고 맞아요. 결국은 목적을 이루면 된다. 맞아요. 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돈이 거죠. 필요하다, 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자용 부동산일 경우에는 네. 부동산끼리의 비교만이 아니고 네. 반드시 현금 그 자산과의 비교, 포트폴리오 비교를 꼭 하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네. 결국은 부동산이 갖고 있는 많은 사고 팔기 어려운 문제점, 네. 또 하나는 은행 변동에 따른 여러 가지의 플렉시블한 점, 네. 그런 것들을 고안해 줄 수 있는 그냥 캐시를 갖고 불렸을 때 네. 내가 부동산 사서 집주인 돼서 받아먹는 것만큼 은퇴할 수 있는가, 그쵸. 세금 이게 말이 문제도 되는가. 좋은가를 까져보시면 돼요. 근데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게 간편하고. 여러분 혹시라도 들으시다가 이런 상담 한번 안 받아보셨던 분들도 저는 돈을 받으신 건 아닐 테니까 일단은 그럼요. 전화하셔서 문의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원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전문가분이 바라보는 거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의 단순한 계산으로는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세금 문제 무슨 문제 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다 그 분의 상황에 따라서 어드바이스를 다 그럼요. 가르쳐 제가 주신다는 저 거죠?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불 정도 투자하면 어떨까, 부동산을 할까 뭘까 고민하시는 분들, 네. 20, 30만 불 때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나 30만 예. 불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서 돈을 좀 그런 흘릴까요? 분들이 부동산 투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가 네네. 를 딱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아하. 대신 또 연금 플랜으로 캐시를 가졌을 때 네.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를 정확히 보여드려요. 아.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죠. 나는 네.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어떤 형식으로 가던 간에. 그럼요. 예, 그래서 구매하실 때는 네. 반드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하셔서 본인의 은퇴는 안정되고 편안하게 하셔라. 라고 제가 조언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께서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 갖고 계시거나 없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뭐 나 현금 자산 이렇게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되고. 그럼요. 예, 아니면은 지금 내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어떻게 좀 세팅을 해야 될까도 어드바이스를 업데이트해서 얻으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되겠죠. 예.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로 대박을 나서 뭔가 이렇게 많은 자산을 갑자기 늘린다. 네. 라는 부분은 사실은 그다지 지금은 매력이 없어요. 아, 특히나 이제는 상업용 불가능한 매력이 것 같아요. 없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무슨 전략을 잘 세워야 되냐면 구입할 때는 구입 전략에서 다른 상품들과 비교를 반드시 해봐야 된다. 그 목적에 따라. 네. 그리고 부동산은 나올 때 출구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아, 출구 나올 때. 전략은 바로 텍스예요. 맞아요. 예. 이거 아무리 해보시는 부동산 분은 오르면 아시겠지만 뭐합니까? 텍스로 떼고 나면 내가 왜 이 부동산을 움켜주고 이렇게 고생을 했나? 저희 누나가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텍스를 세이빙하시면 어떤 걸로 보시냐면 텍스 20% 30%라고 볼게요. 네. 그럼 선이자 받으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돈을 세이브하시면. 선이자 받는 거라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20% 30% 더 받아서 네. 내가 그걸 굴린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네. 부동산 출구 전략에서 텍스를 세이빙하는 전략을 네. 반드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 상업용 부동산을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비즈니스 하시는데 가져야죠. 그럼요. 내가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렌트보다는 내 건물 있는 게 나을 수도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부동산 출구 전략을 세우실 때 네. 그 세금을 안 내는 전략도 있고요.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요즘 사실은 이런 커머셜 부동산이 그 공실률도 좀 높고 높죠. 요즘 아파트 쪽이나 이런 데로 많이 몰리잖아요.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뭐 사무실 어떤 거면 뭐 반이 비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시장에 내놓자니 제값을 못 받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은 지금 뭐 진퇴양난하는 느낌 맡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어떤 어드바이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렇게까지 부실하게까지 놔두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네네. 그게 가장 이제 신문을 보면 네. 대형 건물 네네네. 이들의 공실률이 정말 예, 거. 큰 건물들 지금 쇼핑센터 네네.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하는 그 뭐 힐튼 호텔이라든가 놀스트롬 유니온 그 스테이션에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네. 그 저희한테 그 상담을 하시는 많은 중산층 이상의 분들은 그런 고민은 그렇게 많이 없으세요. 대신 이제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직은 그래도
이런 그 중형 건물까지 공실률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아하. 지금 팔려면 지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사실 고민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세금 쪽으로 뭔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든지. 그럼요. 이런 쪽으로 해서 출구 전략을 따로 짜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커머셜 빌딩을 갖고 계신 분들도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커머셜 빌딩을 사셔야 되는 분들도 그렇고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있으신 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이 고민이 재정 많으세요. 관리가 정말 필요하시다는 얘기가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숫자 얘기 나오니까. 그럼요. 예. 정교해야 됩니다. 이런 네, 시기일수록 정교해야 돼요. 정교하면 아니 저는 재승민서 대표님하고 얘기하고 있다 보면 느낌이 약간 챗 GPT랑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뭔가 딱 떨어지시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네. 주시고 워낙 뭔가 경험과 연륜이 많으시니까 진짜 별의별 케이스를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경험에서 나오는 어드바이스가 좀 필요하시다면 제스민 서 대표님에게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213-503-5333 213-503-5333번입니다. 잠깐 이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요즘은 시대가 그러다 보니 보험 쪽 이런 쪽에 많이 관심 가지신다고 하시잖아요. 당연하죠. 실제로 그런 고객분들이나 분들은 많이 그쪽으로 옮기시고 좀 안전하게 좀 이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그럼요. 연금 쪽으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아,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물가 상승률에 네네. 지금 같은 고령화에 네네.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그렇죠. 나의 자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장받고 싶으신 거죠. 아하. 그래서 그런 플랜들이 뭐 있는가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으시고요. 저도 근데 실제로 최근에 듣긴 했어요. 한인분들도 연금 이거 굉장히 관심 많고 이런 그 상품이라 그래야 될까요? 연금 맞습니다. 상품에 뭐 이게 뭐 먼틀리로 내는 것도 있고 뭐 한꺼번에 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요거 버짓에 맞춰서 이것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까? 버짓에 맞춰야 되고 사실은 연금 상품은 버짓이 아니고 골에 맞춰야 돼요. 골에 맞춰야 돼요. 열심히 돈을 불려놨는데 내가 은퇴 자금에 택도 없더라. 이봐, 이래서 전문가분이 필요한 거야. 그냥 내가 한 달에 300불씩 낼게 이런 게 아니라. 그럼요. 예. 여러분이 은퇴하실 때 얼마가 있어야 된다. 요거에 대한 플랜이 필요하신 거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근 약사에게 돈은 재정 전문가한테 맡기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 제스민 서 대표님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된 거, 뭐 주식, 아까 말씀해주신 보험 쪽 상품이라든지 총 관리를 다 해주시는 거죠? 총 관리죠. 그러니까 그 재정 골을 세팅해드리고 예. 그 골에 따라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제스민 서 대표님 전화번호 213-503-5333번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하셔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세 분 있는 분들 가운데 빨리 전화하셔서 빨리 뭔가 하시는 게 여러분 하루라도 돈을 더 빨리 맞습니다. 많이 버시는 걸 수도 시간은 있어요. 돈입니다. 시간이 돈인데 맞아요. 이거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분이 어떻게 보면 그날 하루라도 돈을 더 많이 버실 수 있는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 소피아 대표님 아무래도 부동산 쪽에 하시면 지금 많은 지인분들도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긴 했었지만 네. 집을 사야 되고 뭐 팔아야 되는 이런 시기들 말씀해 주시지만 이거는 꼭 지인분들이 아니라 누가 전화드려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실 거죠? 네, 대표님 그럼요. 같은 그리고 경우도. 네.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네.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조금씩 잡혀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9월 달에 뭐 경제학자 말로는 융자가 뭐 이자가 좀 조정이 될 거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상황을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그냥 레지던트 그냥 뭐 하우스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아니요, 상업용 커머셜도 다 네, 해주시는 하죠. 거죠. 네, 네. 이것도 해주시고 네, 네. 아까 이제 그래서 은퇴 자스민 씨랑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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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시는 사고 거니까. 파는 건 제가 하고 예. 그거를 플랜을 해서 그냥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거를 더 어떻게 불리든지 세금을 절약하든지 뭐 이런 방법을 같이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죠. 정말 든든하네요. 네. 예. 아니 은퇴하신 분들이 아파트 같은 거 구입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소형 아파트 뭐 유닛 뭐 한 10개 미만으로 그쵸. 이런 것들도 도와주시는 거 맞는 그럼요. 거고요. 네. 자, 생각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소피아 부사장님께 전화하셔도 되겠습니다. 213-326번에 7754번 213-326번에 7754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크리스틴 어드바이저님께서는 몰개지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미리 준비하세요. 지금 이 준비하세요. 얘기를 근데 정말 수천 번을 들어서 네, 안 지금 되더라고요. 준비하세요. 당장 뭐 6개월 후에 집을 살 계획이시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크레딧에 뭐 어떤 여파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크레딧 점수 필요하고 기본적인 거. 본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 크레딧이 나빠졌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진짜 있더라고요. 그럼요. 저 부모님 같은 경우도 예. 갑자기 점수가 나빠지셔서 저한테 예. 물어보시는데 몰랐던 어르신 콜렉션- 분들은 특히 이런 게 있고 예, 몰랐던 콜렉션이 올라와 있다든지 잘못된 아니면 것들이 올라와 네네 있다든지. 뭐 이상한 것들이 올라와 있다든지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네. 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저희가 픽스를 할 수도 있고요. 일단 그러면 크레딧하고 텍스 아니 저희 인컴에 대한 것만 두 가지만 좀 어느 정도 드려도 그렇죠. 얘기는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시작은 다음 할수 기회가 있습니까? 없어도 예. 집을 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으니까 먼저 연락 주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아까 드림플로어 말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많아요. 한 15개 정도 돼요. 자, 끝나시고 저랑 상담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예. 자, 크리스틴 신 어드바이저님은요, 714-6556, 714-651-9156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3명의 여성 파워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빨리 움직이시고요. 아유, 전화 한번 해야지라고 하시지 말고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빨리빨리 답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